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도국 기자들과 함께하는 프레스룸 진행을 맡은 김영호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도 패스트트랙 관련 규탄 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엉터리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여당은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며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에 이어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기현 첩보를 작성했던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인데 이 첩보의 생산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종로 출마냐 선거 지휘냐 이낙연 총리의 당 복귀 행보에 관심이 높습니다. 여기에다 벌써 다음 대선을 겨냥해 이낙연 총리와 정세균 후보자의 경쟁을 부각하기도 하는데요. 잠시 후 이 내용 전해드립니다. 콕콕 집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뛰는 일선 기자들과 함께하는 프레스룸. 오늘 해설을 맡은 윤영걸 위원입니다. 네, 잠시 뒤 기자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고른 프레스콕입니다. 유호정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로 보여주고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달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최근 검찰과 언론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앞서 수사 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이라고 했던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서울중앙지검이 이번엔 국무총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제공한 이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현재 근무하는 곳이 국무총리실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프레스콕, 이번엔 국무총리실 압수수색입니다. 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측근과 관련해서 이 제보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경찰에 전달됐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청와대, 지금은 이제 총리실입니다만 민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무 행정관입니다. 자, 유호정 기자, 검찰이 정확히 원하는 자료가 뭡니까? 네, 일단은 이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이 총리실 민정실에 이 검사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하는 자료는 이 당시의 첩보 문건을 생산한 이 수사관과 관련한 업무 관련 자료일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이제 정보에 들어갔고요. 조금 전 3시가 조금 되기 전에 이제 박스를 갖고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이 현재 총리실 소속 문무 사무관의 업무 관련 기록과 이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이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총리실 소속이지만 이 계속해서 이 첩보 문건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청와대는 송부시장에게 제보받은 내용을 단순히 정리만 해서 경찰청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이 검찰은 최초 제보받은 문건이 가공돼서 경찰에 내려간 정황을 확인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시장이 이 조사 과정에서 문건을 확인했는데 여기에 첩보에 죄명과 법정형 등이 적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은 오늘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이 문무 사무관이 단순히 제보 자료를 받아서 요약만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또 다른 정보를 받아서 혹은 추가 정보를 이 문건에 기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원자료와 업무 자료, 당시 이제 업무를 하면서 이뤄졌던 근처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 문무 행정관이 이 관련된 김기현 전 시장 비위 측근과 관련된 제보 내용을 정리한 것은 청와대에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있을 때 작성했던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제보 내용을 축약한 정리 보고서 이런 내용들은 청와대 그러니까 근무가 끝나서 청와대 밖으로 나올 때 갖고 나오지 못하잖아요. 지금 총리실을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이런 자료들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게 쟁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 송병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 수첩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이 업무 관련한 어떤 자료도 이 검찰 수사에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 사무관이 당시 이 송부지장의 제보 외에 별도의 경로로 김 전 시장 비리 의혹을 이제 첩보를 받은 정황을 파악을 한다면 관련 전화나 업무 수첩에 누구를 만났던 기록이나 이런 정황들을 파악을 한다면 예. 이 청와대 하명 수사 정황이 뚜렷해진다는 게 현재 검찰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해준 걸 보면은 뭔가 여러 수사와 관련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민정실, 그러니까 총리실의 이 민정실을 압수수색하도록 한 것 같긴 한데
문제는요, 청와대 나올 때 이 관련된 자료를 누구든 그 누구가 됐든 갖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효과적인 증거, 자료 내지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지 이건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앞서 이제 유호정 기자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최초 제보 내용이 재가공됐다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거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김기현 전 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직접 수집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이 곽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송병기 부시장이 문무행정관에게 제보한 내용에는 이 두세 개 조경업체에게 김 전 시장이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청와대에서 경찰에 내려보낸 비위 의혹에는 이 내용은 삭제가 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 건설업자가 제기했던 다른 건설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추가됐다 이런 건데요. 예. 그러면서 이 곽상도 의원의 주장은 이 민정비서관실이 이 비리 혐의가 약하다고 생각한 것은 삭제를 하고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수집한 내용을 추가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당시 이 자료와 관련해서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서 요약 정리했을 뿐이라고 강조한 바 있고요. 청와대가 특정인을 겨냥해서 첩보를 수집한 적 없으며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이 과정을 밟아서 이 서류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예. 했습니다. 당시 이 문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서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과거에 그렇게 해명을 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보를 받으면 제보 내용 모두를 다 이렇게 보고서에 담지는 않잖아요. 뭐 누가 들어도 이것은 좀 약하다 내지는 이것은 조금 근거가 좀 빈약하다 이런 것들은 좀 빼고 좀 근거가 확실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지 않나요? 이걸 일상적인 상황으로 봐야지 곽상도 의원의 주장처럼 이것을 재가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봅니까? 오히려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예. 만약에 이 제보를 받고도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도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일하는 게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보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것을 재가공되더라도 어떤 문건의 형태로 만들어서 관련한 업무 부서에 전달을 해야 하는 것이 역할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벌어진 것에 대해서 하명수사 프레임으로다가 의혹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예.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한 행정관이 제보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그중에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요약 정리하는 게 맞는 업무 범위인지 아니면 그것이 하명 수사로 가기 위한 어떤 뭐랄까요? 재가공의 절차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오늘 그 총리실을 압수수색한 게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압수수색 들어간 거 아니냐 싶어요. 청와대에서 지난번에 발표할 때는 2019년 12월에 캠핑장에서 만난 공직자한테 문모 행정관이 그 당시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죠. 예. 문모 행정관이 SNS로 두세 차례 문자로 받았다. 제보를 받아서 그 백원호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하고 백원호 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전달해서 경찰청에 하달한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PC도 압수수색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아마 휴대폰이 아닌가 싶어요. 예. 제보를 받았으면은 뭘 받았는지 오늘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울산경찰청이 하달한 내용은 또 뭔지 예.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양쪽을 비교해 보면 청와대에서 지난번에 발표할 때는 요약 편집한 거지 원본을 건든 건 별로 아니었다. 예. 그리고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공직자한테 받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공직자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울산 지금 경제부시장 하는 송병기라고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신뢰성이 좀 많이 흔들렸어요. 송병기 부시장이 또 그 울산 시장 선거하는데 또 핵심 또 역할을 했으니까 신뢰성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뭐가 맞는지는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는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안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는 이제 하명 수사에 지금 집중돼 있는데 민주당은 이 하명 수사 여부는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고 진짜 본질은 울산 이 김기현 시장 비위 측근들과 관련된 수사가 왜 전부 유야무야 끝났느냐, 그걸 다시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에 그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김기현 전 시장과 이 측근들의 비리 의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또한 이 서른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윤석열 총장에게 불만이 많다라고 하면서 만나서 따질 것은 따지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특검과 관련한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서른 최고위원 오늘 어떤 이야기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인데 이 수사를 갖다가 하명 수사라고 몰아치면은 이건 검찰이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죠. 오늘적으로 논의해서 금요일쯤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끌고 있는 이 수사에 불만이 많으십니까? 대단히 많습니다. 이 검찰 차장하고 지난번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고 네. 차장은 공개적으로는 못 나오겠다 했기 때문에 그럼 비공개적으로 만나자. 비공개로 만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총장을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서른 최고위원은 이것을 이 지역 토착 비리인데 검찰이 마치 하명 수사처럼 프레임을 짜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한 이 윤석열 총장에게 굉장히 불만이 많다면서 만나서 따질 것은 따지겠다. 또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쯤에 이 당을 통해서 이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 비위 문제는 토착 비리고 그것이 제대로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당시 검찰이 이것을 뭐 증거가 부족하다, 뭐 빈약하다 등등의 근거로 무혐의 처리 내린 이 사건 자체를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그렇지만 황운하 청장 역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재조사해야 된다,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청와대에서 이게 경찰청을 거쳐서 울산청으로 이첩된 건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하명 수사니 뭐 선거 개입이니 하는 이 논란이 지금 빚어지고 있다. 이 사안의 본질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형제 그리고 비서실장의 부패 비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선거를 앞둔 어느 시점부터 이 부패 비리를 덮어야 옳은 일인지 자신은 알 수가 없다. 그나마 지금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덮었다. 이거를 전면 재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황 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9일에 자신 이제 북콘서트에서도 지금 울산의 토착 비리 수사는 검찰의 방해로 사건이 덮인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고래고기 사건도 그렇고 이 김기현 시장 측근들의 비위와 관련된 당시 수사도 그렇고 자칫하면 하명 수사가 아니라 이제는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덮었던 이른바 검찰을 다시 특검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군요. 지금 민주당과 황운하 총장의 주장은 바로 그겁니다. 자, 어디로 수사의 향방이 튈지는 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하명 수사 쪽에 검찰은 윤석열 총장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특검을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상황이 또 180도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도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클루, 그러니까 단서가 발견이 됐다, 스모킹건이 발견이 됐다. 그것은 바로 수첩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수첩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제 송병기 부시장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제 업무 수첩을 압수를 했는데 이 수첩에는 이제 송철호 시장이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 전후 이 선거 준비 과정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청와대를 뜻하는 BH 뭐 이런 표현량이요. 회의 날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적혀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뭐 2018년 3월 무렵 이모 비서관, 뭐 2017년 10월 무렵 정모 비서관 등 이 회의 날짜하고요. 이 청와대 비서관 실명이 함께 지금 등장한다는 것이죠. 검찰은 이제 송 부시장이 이 업무 수첩을 일기처럼 작성해온 만큼 송 시장 측이 지방선거 전에 이 공약과 실행 방안 등을 청와대 측과 논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당시 근무했던 그러니까 이제 균형발전 비서관실의 장모 행정관. 대통령의 공약, 그러니까 공공병원 사업이 울산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 뭐 사업이기도 합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 사항이기도 하잖아요. 이걸 협의하기 위해서 당시 저분들을 만난 것이다. 이런 해명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방선거 전인 이제 지난해 1월에 송철호 시장하고 이제 송병기 부시장이 서울에서 이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 행정관을 만났거든요. 그때 이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병원 사업과 관련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검찰은 이를 두고서 이 선거 공약과 울산시 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뭐 이걸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청와대도 뭐 당시 상황에 대해서 출마 예정자의 공약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라면서 이제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청와대가 이 송 시장의 출마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약 수립에 도움을 주는 것은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울산시 관계자는 여당 후보로서 이 대선 공약과 궤를 같이 하는 공약을 내걸어야 이 실행 가능성이 커진다.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만난 게 불법이라면 정상적인 정치 활동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균형발전 비서관이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장모행정관. 과연 지방자치단체 사람들을 만난 것이 불법이냐? 아니면 정말 자신들의 여당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청와대가 계획적으로 깊숙이 관여하는 그런 정황 증거인가? 분명히 대치되는 논란점이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본인은 자꾸만 이 하명 수사라는 얘기를 하고 청와대가 기획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도 좀 했죠. 네,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전체는 아니지만 이 업무 일지를 일부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받고 나온 이후에도 이 업무 일지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송병기 부시장 업무 일지에 BH 회의가 여러 군데 적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전했고요. 결국 청와대가 송철호 캠프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 정황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변호인도 이 청와대가 일종의 이 선거 기획, 선거 대책 본부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너무 많았다라는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가 문 대통령이 송철호 현 시장에게 출마를 권유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송철호 현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친한 인맥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출마를 권유하거나 뭐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 해당 보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 후보자로 선정이 되는 과정까지도 어떤 청와대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좀 의혹의 관점에서 보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와 관련해서 이 청와대 측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었고요. 또 오늘 취재진의 질문 중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이 청와대가 반박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청와대 입장이 더 이상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청와대 쪽에서 이야기한 것이 이 검찰발 기사라는 것이 검찰에서 실제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기자들이 소설을 쓰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 어디까지 청와대가 대응을 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의 논조는 대통령이 송철호 시장 보고 당신 나가시오, 시장에 출마하시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청와대 행정관들이 또는 뭐 누군가가 됐든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현 시장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공작을 했다 이런 주장이군요. 예, 그런 의혹의 관점에서 맥락에서? 보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그게 소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청와대는 그런 식의 해명을 해놨다. 예. 네. 사실이 아니다. 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양쪽의 주장을 보면 뭔가 이게 그럴듯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딱히 이 사실이 진리에 부합한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양쪽 주장이 그냥 팽팽히 맞서는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직 일부 언론이 보도가 된 거니까 좀 더 수사를 좀 해야죠. 지금 예. 수사 단계에 있으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는 게 송병기 부시장이 그 수첩을 열심히 썼대요. 예. 그거는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과거 국정농단 수사 때 청와대 경제수석하고 정책실장하던 안종범 수석이 수첩을 56권을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국정농단 재판하는데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대법원에서 그게 증거 채택으로 인용됐어요. 그래서 데자뷰가 아니냐, 평행이론 아니냐, 옛날하고 사람만 다르지 똑같은 거 아니냐 했는데 이 송병기 수첩에 VIP, 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지정하는 거죠. 또 뭐 가로 열고 또 면목 없음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송철호 그 시장하고 문 대통령하고 호영호재 형 동생 하는 사이고 또 오래된 30년 된 사이고 예. 또 송철호 시장이 8번이나 울산시장 국회의원 떨어졌기 때문에 면목 없음, 대통령 입장에서도 면목 없음이라고 표현한 거 아니냐. 뭐 이래서 좀 인간적인 관계나 이런 거 볼 때 울산시장이 되기를 강렬하게 원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울산시장 되는 걸 권유한 거는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문제될 게 없는데 다만 울산시장을 만들려고 어떤 정부에서 지원을 직접적으로 정치권에 개입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울산시장 만들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배제시키는 경쟁자들을 뭐 빼는 그런 게 정치권이 개입됐다. 그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건 처벌이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공천 과정에서 TK 지역에 유리한 개입을 했다. 이게 안종범 수첩에서 밝혀져 가지고 그 2년형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난 월요일에서 이틀 만에 다시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가족비리 외에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동부지검에 그제 첫 소환이 됐었고요. 오늘 다시 추가 소환이 됐습니다. 이 첫 소환 당시 조 전 장관 측은 중앙지검에서와는 달리 적극 소명을 했다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직접 보냈는데요. 본인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진술했다. 특히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첫날 조사 때는 정무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법조계에서 뭐 저희들도 충분히 그 말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게 어떤 의미냐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될 텐데요. 크게 여기에는 메시지가 두 개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의 최종 책임자는 나다. 그리고 두 번째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두 가지인 거죠. 이 최종 책임자가 나라고 함으로써 결국 이 윗선으로서의 확산을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요. 예. 정무적 책임이라고 적시한 거는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왜 책임지겠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전략을 이제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위쪽으로 확산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본인을 넘어선 뒤에 또 다른 몸통이 있다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차단하는 의도가 있다. 예. 또 그걸 또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는군요. 예, 법조계 안팎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의도적으로 윗선이 있는데 없는 걸 숨기다는 의도일 수도 있지만 그냥 아예 본인이 진짜 정말 책임자였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요. 당시 이거는 민정수석으로서 이제 비서관회의를 통해서 네, 본인이 결정했으니까. 정말 최종 책임자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는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가 이 가족 비리 의혹, 그렇죠? 이제 본인도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유재수, 또 김기현, 뭐 하명 수사 등등의 의혹들이 있는데 사실 어느 것 하나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그렇죠? 지금 가족 수사 관련된 의혹은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법 처리 방침도 아직 결정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건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후배 검사들이 또 지적을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으면 원칙대로 수사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 전 장관에 대한 이제 사법 처리 여부도 결정하지 않고 지금 수사가 이제 길어지는 거에 대한 뭐 의구심도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 총장은 이 검찰은 수사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원칙을 이제 되새긴 걸로 보이고요. 다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이후에 진행될 인사에서 이 수사팀에 대한 일부 물갈이를 좀 대비해서 수사에 지금 이제 앞으로 최대한 속도를 낼 거다. 뭐 이런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일가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라는 게 윤 총장인 뜻인데 이제 밑에 후배 검사들, 실무자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반대했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짓는다는 저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뭔가 혐의가 확실하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기소 빨리 해라. 그리고 이제 유재수 건으로 또 수사해라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의 관여의 혐의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은 좀 빼고 나머지 뭐 정경심 교수나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만 이제 처리하는 걸로 가자. 어떤 의미예요? 어쨌든 지금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지금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결정되지 않은 지금 ING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부터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과연 조 전 수석을 기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그냥 그대로 이걸 끝낼 것이냐 이거를 결정되고 난 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앞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된 수사, 또 유재수 또 뭐 등등 이런 수사, 또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수사, 뭐 하나 이렇게 딱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지루하다, 답답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도 바로 이런 부분을 계속 지목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본인의 이 유튜브 방송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윤석열 총장이 이 국정감사 때 입법 로비를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로비를 맹렬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이 패스트트랙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이 청와대를 공격하고 입법 로비를 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국회를 흔들어서 이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법안 가결을 저지하겠다는 뜻이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아주 고약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좀 수사가 이렇게 특수부 수사들 대거 투입해서 좀 빨리 끝날 줄을 알았는데 자칫하면 연말을 넘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그만큼 검찰 수사가 그 관련자들이 조국 전 수석이나 이런 묵비권 행사하고 있잖아요.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또 지대한 관심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계속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 수사다 하지만은 지금 첫 번 수사 압수수색한 게 8월 27일 날 조국 전 수석 쪽 압수수색했거든요. 장관 집을. 그러니까 그게 벌써
3개월 거의 4개월이 다 돼가요. 그래서 검찰에서 소위 말하는 3초 사건이라는 말이 있어요. 3초 사건. 왜냐하면 3개월이 초과한 그러니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수사 시작한 지 3개월이 넘는 사건. 3초 사건은 자칫 성과를 못 얻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3초 사건이라는 말. 그래서 검찰이 여태까지 수사는 해왔습니다만은 좀 바짝 좀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민이 거기 있는 거 아니냐. 지금쯤은 조국 건을 좀 마무리 짓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유재수나 뭐 울산시장 하명 수사나 이런 쪽으로 전력을 질주해야 될 텐데 아직 조국 것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전선이 넓은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민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검찰청 분위기는 뭐 끝까지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계속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파헤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